볼게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3차 방정식 두 개를 지금 써놨는데 너희들은 아직 저 두 개가 약간 다른 유형의 문제거든? 근데 잘 안 보이지? 잘 안 보여. 그것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할 거야. 자, 볼게요. 근데 일단 그 설명하기 전에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왜 중요했냐 생각해 보자고. 3차 방정식은 보다시피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것과 여기 하나에 접하게끔 이렇게 생긴 게 세 종류가 있었어 일반적으로. 얘는 극값의 개수가 두 개인 거고 그것을 표현한 게 미분한 것의 근의 개수가 두 개. 얘는 미분한 게 근의 개수가 하나, 얘는 미분한 게 근의 개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경우하고 나머지 경우하고 주로 비교했는데 미분한 것의 근의 개수가 두 개인 거, 하나 이하인 것 이렇게 구별을 했지. 그러니까 3차 방정식에서는 근의 개수가 그러니까 미분한 거의 근의 개수가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해져. 그렇지? 근데 3차뿐만이 아니라 4차 함수도 뭐 이렇게 생길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4차 방정식은 또 어떻게 되니? 이거는 f'x가 0인 거에 근의 개수가 3개인 경우지.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서는 하나, 두 개.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걸, 혹은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걸.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미분한 것의 근의 개수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저 위에 저 두 문제를 가지고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형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저 첫 번째 꼴은 저번에 우리 나왔었지? 어떤 꼴이야? 굳이 분리를 하자면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한 다음에 판별식을 이용하는 형태의 문제야. 자, 위에 거 보면 인수분해 된다는 거 보여? x에다가 적당한 값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k가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잖아. k제곱이니까 여기가 2니까 여기 x에다 2 대입하면 되는데 이것도 대입하면 8과 마이너스 8이니까 서로 없어지니까 가능하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위에 있는 예제 1번을 좀 풀어보면 2를 대입하니까 0이 나왔어. 그래서 뒤에 거 인수분해하면 x제곱 나올 테고 마이너스 2x제곱 이미 나와 있네. 그러면 상수만 맞추면 되겠지? 2k제곱 나오려면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해야 플러스 2k제곱 나오겠다. 맞지? 이렇게.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가 되지만 얘를 좀 잘못 냈구나. 얘는 그냥 바로 인수분해가 돼버리네. 얘를 좀 다르게 내야겠다. 얘를 자 그냥 이렇게 했다고 칠게. 저번에 문제 있는데 지금 또 영상 끊고 얘 찾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그냥 인수분해한 결과가 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 인수분해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뭐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k 플러스 뭐 이 정도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조건을 구하려고 한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풀었었어? 여기 근이 하나 나왔으니까 저번에 했던 거야. 저번 시간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됐었어. 조건이. 그래서 첫째는 요거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커야 됐다고. 이해가지? 그런데 주의할 건 이 조건만 만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었어. 왜냐하면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 군 중에 하나가 제곱계 2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도 2가 근이 있고 여기도 근이 있기 때문에 x-2의 제곱 형태로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뒤에 게 뭐가 있다고 치면
이거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이 3차 함수가 갖는다라고 할 수 없겠지? 그거를 이렇게 되는 걸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판별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필요했어? 얘가 2를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조건이 필요했잖아. 그래서 식을 어떻게 냈어? x에다 2를 여기다 대입했었지. 왜냐하면 2가 만약에 얘의 근이라면 0을 만족할 테니까. 근데 근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2를 대입한 결과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까지 있어야 된다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4k 빼기 3k 더하기 1 얘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k 조건 나오고 여기에서는 k가 가지면 안 되는 조건까지 나와서 두 가지를 합쳐서 식을 내면 된다고 했었지. 만약에 위의 식이 만약에 뭐 이런 조건이 나왔어. 이거보다 크다. 근데 요게 되면 안 된다 하면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답을 써주면 됐었잖아. 그치? 이런 형식의 문제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형태의 문제고, 이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는 형태는 이런 꼴 말고 한 가지 꼴이 더 있어. 바로 이런 꼴이야.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경우냐면, 보통 미지수가 모르는 문자 k가 1차식 그러니까 상수항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꼴들이 많아. 자, 이것들은 인수분해가 되게끔 k가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k가 상수항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이런 경우의 형태를, 자, 우리 오늘 배울 방정식과 미분 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자,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잠깐 요 얘기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에 그는 당연히 x는 마이너스 1과 3 된다는 거 알겠지? 자, 얘를 그러므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얘는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과 3이 나온다, 그런 뜻이야. 그런데 얘를 계속 변형해 볼게. 얘를 이렇게 보자고. x의 제곱과 2x 더하기 3이라고 해볼게.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1차식 부분을 이항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도 돼?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y는 x제곱과 y는 2x 플러스 3의 교점을 구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프 하나였던 게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로 바뀌었어. 그래프의 모양은 변하겠지만 공통적인 게 있다면 뭐가 공통적이니? 얘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풀어? 같다고 두고 풀 거 아니야. 같다고 두고 풀면 이렇게 만들어서 인수분해해서 풀 거 아니야. 그래서 x값은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 알겠지? 그래프는 두 개인데.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봐봐.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고, 이 y는 x제곱이고, 2x 더하기 3이 직선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y는 2x 더하기 3이. 그러면 여기서 구한 마이너스 1과 3은 결국 뭘 의미하게 되는 거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자, 또 볼까? 네 번째. 이번에는 y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1차까지 남고 상수는 넘어갔다 생각해봐. 그럼 또 얘는 뭐처럼 생각할 수 있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y는 3의 교점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그럼 그림 그려보면 얘는 근이 이렇게 0과 2가 나오는 그런 형태고, y는 3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어차피 교점 구하는 이 방정식은 동일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변형해도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해도 최종적인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하든 간에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뭐가 변하지 않아? 교점의 x좌표는 절대 변하지 않겠지. 어떻게 변형을 해도. 이해가지? 그러면 봐봐. 여기 축도 빨간 거. 모양을 잘 봐봐. 빨간 거와 교점이 마이너스 1, 3. 빨간 거와 교점이 마이너스 1, 3. 빨간 거와 교점이 마이너스 1, 3. 마치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빨간 게 직선을 이렇게 들어준 게 얘고, 이렇게 옆으로 틀어준 게 얘고. 마치 이게 x축인 양 해서 그래프 그리는 형태로 생각해 주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보자. 중요한 결론은 식을 어떻게 변형하든 간에 그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 동일하다면 그림이 어떻게 변하든 어쨌든 그 두 그림 사이의 교점의 x좌표는 절대 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원래 방정식에 근이 두 개라는 얘기야.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방정식의 근도 하나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 방정식도 근이 하나가 나오니까 x축에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여기 접선단원 배울 때 요거에서 방정식이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 여기가 뭐 2라고 교점 구하는 방정식이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했었거든. 그게 바로 원인이 여기에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잠깐 연습을 하면 삼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 3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나와?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의 답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접하는 거는 중근으로 나오고 이렇게 단일거는 이렇게 단일근 형태로 나오게 된다. 알겠죠? 자, 근데 이 문제도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요거를 우리 방정식과 미분이라고 하는데, 자, 볼게. 요렇게 왜, 요게, 예를 들면, x의 3승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다음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쳐봐. 그럼 현실적으로 여긴 지금 미지수 k가 있기 때문에 이 3차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지. k 때문에 못 그리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기 위해서 k 값을 정하는 게 애매한데 뭐라 그랬어? 여기서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만 동일하게 두 함수를 어떻게 쪼개도 결국은 교점 x좌표는 항상 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모르는 k값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데 골머리를 썩을 필요가 없이 k를 따로 넘겨. 그래서 이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바꾼다고? 이렇게 바꾼다고. x의 3승 3x제곱 9x 더하기 1은 k 하는 식으로 옮겨버려. 그래서 요 함수 y는 x의 3승 3x제곱 9x 더하기 1과 y는 k의 교점의 x값을 구하는 식으로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다 알려져 있는 숫자니까 그래프 그리는데 무리 없을 테고 거기다가 x축이 이동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교점 3개 같더라고. 그치? 마치 이렇게 y는 3, y는 4가 된다면 이게 올라가고 근데 이 빨간 게 여기 x축의 역할을 마치 x축인 양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저 문제 여기다 풀어볼게. 이거는 설명을 하기 위한 내용이고 저 문제 풀이는 여기다 계속 할게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미분할 거야.
이렇게 나와. 그러면 3 빼면 2x 빼기 3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됐나? 됐다. 그러면 이거니까 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9 더하기 6 나오지? 여기가 마이너스 1,6 지나고요. 3 대입하면 27 빼기 27 빼기 27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26 나오네. 여기가 3, 마이너스 26이야.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뭐의 그래프야? 앞쪽에 따로 빼놓은 얘의 그래프야. 얘하고 y는 k하고 교점이 3개가 나오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자 생각해봐. y는 k는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교점 3개 나오려면 이렇게 되어야 y는 k가 이렇게 되어야 교점이 하나, 둘, 3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어떻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교점 하나지? 이렇게 돼도 교점 2개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돼도 2개밖에 안 나와. 이것도 하나고. 그러려면 교점 3개 나오려면 요 k가 요 꼭대기 6과 마이너스 26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교점이 나올 조건은 마이너스 26보다 크고 k가 6보다 작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k의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 보통 일반적으로 상수에만 이렇게 민수가 섞여 있는 경우가 나오면 상수가 이항을 해서 다 알려져 있는 함수의 식과 y는 k 꼴로 식을 정리해서 요거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k가 움직이면서 교점의 개수를 만들어주면 되더라. 요거 살짝 문제 변형해 볼게. 살짝 문제를 변형하면 이렇게도 나와. 자 볼까? y는 x의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7x와 y는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교점이 3개가 나올 조건을 자 문제 이렇게 나왔죠. 우리 답은 이미 알아. 우리 답 구했지 이미? 자 어떻게 할 수 있어? 자 봐봐. 이건 3차 함수 얘는 직선이잖아. 그럼 우리 교점이 3개 나온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교점 구하는 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교점 구하는 식 만들려면 두 가지 같다고 좋겠지? 그럼 어떻게 돼? x의 3승 3x제곱 7x하고 2x 더하기 k 마이너스 할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여기 넘어갔다고 생각해봐. 뭐하고 똑같아? 이 식하고 똑같지. 그러면 이렇게 나왔지만 저거하고 똑같은 문제라면 이미 답 구했잖아. 얘하고 똑같이 답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풀 때 어떻게 풀어? 여기 K 여기 있잖아.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만 넘어가는 거야. 요거하고 요것만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로 또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럼 또 풀면 될 거야. 여기 풀이가 똑같지. 하나도 차이가 없지. 요거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 쳐도 동일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문제 알겠지? 이렇게 해서 교점의 개수를 얼마든지 변형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 뭐다? 최초의 식,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 자체가 동일하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형을 하든지 간에 그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은 처음의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동일하더라. 그래서 그 방정식들을 동일한 방정식이 나오도록 하는 그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의 식은 어떻게든 바꿔서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원리는 이렇게 모르는 문자 하나를 두고 나머지 그래프를 그려서 이동시키는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 근데 실제 여기서는 그냥 요것과 요거 자체로만 생각하려고 하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2인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나와야 교점 대결하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안 풀면 좀 골치 아픈 문제가 돼버려. 왜? 이 3차 함수 그림 그려서 기울기 2인 접선을 그려서 접할 때 k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사이에서 움직이면 된다. 이렇게 풀어도 물론 돼. 그럼 앞쪽에 접선을 방정식 구했던 이 3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하면 두 개가 나올 거라고. 그 두 개 사이에서 이 y절편이 움직이게 한다라고 풀어주면 물론 되겠지만, 그러려면 뭐 접점 x좌표 또 t로 나와야 되고 되게 골치 아픈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볼 때 모르는 문자가 여기밖에 없네, 상수에밖에 없네, 이런 거는 굳이 지금 한 것처럼 접선을 구해서 풀이하는 꼴로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바꿔 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안 그러면 훨씬 더 어렵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뭔지 알겠지? 자, 이런 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 제목을 안 썼구나. 방정식과 미분이야. 여기서 썼구나, 여기다가. 이런 형식의 문제가 너네 단원에서 방정식과 미분이라고 나와. 자, 이 다음 단원이 부등식과 미분인데, 부등식과 미분도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거든? 그거는 이제 풀이하는 방법만 알면 되니까, 방정식과 미분만 확실하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참고로 문제 풀이하는 팁 하나 주자면, 팁이라기보다는, 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저 문제.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0이 근의 개수 이렇게 나왔어. 그럼 알고 있는 식 두고 모르는 문자가 넘어가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넘어가면 알고 있는 식에서 y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식이 돼버리지. 그러면 이렇게 식을 움직일 때 여기 마이너스 k가 되니까 식을 낼 때 마이너스 26보다 마이너스 k가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k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갖고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 요러는 건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요거 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착각들을 엄청 많이 하거든. 그래서 부호 때문에 틀리고 막 계산 미수 때문에 틀리고 이러는 경우가 하도 많으니까 아예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처음부터 요 k의 부호는 항상 플러스를 유지해 주는 거를 버릇을 키우도록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게 넘어가.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어. 나머지 게 넘어가. 그럼 y는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3x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1과 y는 k의 교점을 구한다라는 식으로 구하라고.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y는 k가 이렇게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문제 푸는 게 좋아. 알겠지? 자, 다 이해갔지? 일단 문제 좀 풀어보고 나서 또 연결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 자, 여기 문제 나왔거든. 그런데 아까하고 차이가 있다면, 아까는 근의 개수만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양근과 음근까지 구별하여라 라고 했지. 조금만 변형해주면 돼. 어쨌든 아까 풀이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자. 오 마이 갓. 자, 얘를 풀 때 어떻게 푼다고? 여기 미지수, 모르는 미지수가 있으면 걔가 이렇게 넘어가라고. 여기가 지금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넘어가는 게 유리하지? 이게 만약에 플러스라면 나머지 식들이 넘어가는 게 유리한데 여기서는 요 k가 넘어가자고. 그래서 556번을 보면, 자, 넘기면 어떻게 나와? 2x 3승 빼기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은 k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요거는 어떻게 풀이하는 것과 같다? 얘는 y는 2x 3승 빼기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과 y는 k의 교점의 x값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그래프 잘 그리면 돼.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 보자고. 미분하니까
6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2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빼면 x제곱 빼기 x 빼기 2 나올 테니까 이 수분해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빼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뭐 아까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 자, 그림 그려보죠.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1과 2에서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자,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받는 거 확인해 볼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12 더하기 1 나오지? 13, 18 나오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8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 대입해 볼게. 2 여기다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4 더하기 1 나오니까 맞지? 2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요거 계산하면 4 마이너스 19 나오네. 여기가 2, 마이너스 19 이렇게 나와. 이 그래프가 아이고 졸고 앉았네. 잘 모르니까 들으라고 하는데 졸고 앉았어. 자,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여기서는 한 개 더 추가를 하자면 양근과 음근이라고 했잖아. 양근과 음근을 나누는 기준이 뭐야? y축이지? 그러니까 x가 0일 때 y값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x가 0일 때 y값이 바로 요거라는 거 알 수 있잖아. 1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x가 2고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y축은 이쪽에 이렇게 더 가깝게 이렇게 존재할 거야. 그때 요 y절편의 값이 바로 요 값 얘기하는 거죠. x에다 0 대입한 결과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생긴 것도 교점의 개수는 3개고 이렇게 생긴 것도 교점의 개수는 3개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y축의 오른쪽에 근이 2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양근 2개, 음근 하나가 되는 거야. 얘는 양근이 하나, 음근이 2개가 되는 게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1개 양근, 2개 음근이니까 바로 이런 경우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이 y는 k라고 하는 그래프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움직이겠지. 여기와 여기 사이.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1이거든. 그래서 1보다 크고 8보다 작아야 한 개의 양근과 2개의 음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차이점 알겠지? 똑같이 처리해주면 되고 다만 y축의 위치에서의 y값 알아준 다음에 그거 가지고 판단 조금만 더 해주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요것부터 보자. 이것도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다가 살짝 볼까?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데, 자, 교점 갖는 식 먼저 내고 x의 3승 5x제곱 3x 더하기 k하고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 같다고 둘 건데 요대로 푸는 게 아니라 상수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부 넘긴다고 했었지? 그런데 여기가 지금 상수의 부호가 여기가 플러스니까 요건 유지하고 얘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게 유리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뭐하고 같다고? 얘가 넘어갔다 칠게. y는 마이너스 x 3승 될 테고 여기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얘하고 계산하면 더하기 3x 제곱 여기 3x 넘어가면 서로 없어지네. 얘밖에 안 남지? 요거와 y는 k의 교점으로 처리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겠지? 요거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미분하자고. 마이너스 3x 제곱 6x니까 마이너스 3x 빼면 x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번엔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야. 자, 지금 요 함수니까 0,0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여기가 0,0이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좀 더 아래로 잡자. 0,0을 너무 위쪽에 잡아놨다. 여기가 0,0이야.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나오지? 그러니까 플러스 4 나온다. 여기가 2,4. 이 그래프는 내려가다가 여기 지나고 올라가다 여기 지나고 내려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그런데 y는 k는 이렇게 생겼는데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지?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서 두 개의 교점을 갖고 또 이렇게 생기는 데서 또 두 개의 교점이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k가 어떻게 돼야 돼? y는 k에서 그 k 값이 4가 되든지 0이 되든지 두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조건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민호 씨 좀 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과 미분으로 가자. 부등식과 미분. 따로 설명 안 하고 그냥 바로 문제 풀어도 되는데 왜냐하면 원리가 아주 간단하거든. 원리 간단해. 아까하고 똑같이 생각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지수 a가 이렇게 있잖아. 미지수 a 있는 걸 넘겨 생각해도 되는데 부등식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그냥 한꺼번에 다 넘겨. 자,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식이 있어. y는 fx라고 해봐. 그것이 0보다 크게 될 조건을 구하세요 하고 문제가 나왔다 쳐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모든 x니까 전체 그래프에서 fx의 최소값을 구해. 그 최소값만 0보다 큰 걸 만족하면 모든 fx에 대해서 만족하게 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 fx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는 거야.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걸 보여라 그랬어? 그럼 최소값 구해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알겠지? 혹은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인데 x의 변역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겠지? x의 변역이 뭐 x1부터 x2까지 이렇게 변역이 잡혀 있어. 폐구간으로 잡혀도 되고 뭐 개구간으로 잡혀도 돼. 어느 한쪽은. 그랬을 때 fx가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x의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대충 그려보자. 대충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런데 x1을 잘라보니까 여기가 x1이었고 여기가 x2였다. 그러면 잘라서 잘라진 그림만 그려보면 이렇게 될 텐데 여기는 지금 차 있으니까 여기는 채우고 여기는 비워. 이런 식으로 구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면 어떻게 해주면 돼? 역시 구간에 잘린 구간에서 최소값 구하면 되지? 최소값 여기잖아. 그 최소값, 이 최소값. 그리고 이 최소값이 역시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먼저 알겠지? 뭐 특별할 거 없어요. 이렇게 뭔가 복잡한 관계식이 나오고 부등식의 형태로 그려져 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풀어? 아까 방정식 풀 때처럼 이렇게 상수 하나만 제껴놓고 풀이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몽땅 다 남겨서 한쪽을 0으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원하는 거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려면 최소값 구해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거 보이면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이게 0보다 작다는 걸 보여. 그럼 어떻게 주면 돼? 이거에 최대값 구한 다음에 최대값이 0보다 작다면 당연히 나머지 모든 fx도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와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더라. 이거를 우리가 그냥 전반적으로 부등식과 미분이라고 하더라. 해서 여기 지금 세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어. 너네 교재에 나오는 문제. 자, 이거 풀면서 지금 설명했던 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자고. 자, 568번부터 볼까? 여기 보면 자, 이런 4차 함수가 있고 여기는 2차 함수가 있어. 이 4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음을 보여라. 그러니까 뭐 그림이 이렇게 4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나 보지. 근데 이 상태로 풀지 말고 어떻게 풀으라고? 전부 넘겨서
한쪽을 0으로 만들어주라고. 그러니까 저 568번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전부 이항했다고 쳐봐. 뭐가 나와? x에 4승 나오고 여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a x제곱인데 넘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2a x제곱 나올 테고 3차는 없지 지금? 그 다음 1차가 여기가 마이너스 4x 여기가 플러스 4ax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4ax 그러니까 마이너스 4a 4 빼면 a 플러스 1에 x 이렇게 나올 테고 맞죠? 그 다음에 상수는 여기 a제곱밖에 없죠? 플러스 a제곱 이것이 0보다 크다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자체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이걸 y는 이라고 하고 이 자체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미분해야겠지. 자 미분해보자. 미분하면 4x의 3승 더하기 4ax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4를 전부 공통인수로 빼버리고 x의 3승 a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 대입하면 0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 1 대입하면 0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야 돼? 4배 x-1을 근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럼 뒤에 거 따져볼게요. x 3승 나오려면 x제곱 나와야 될 테고 여기 보면 마이너스 x제곱이 있지? 여기 2차항이 없잖아? 그럼 이렇게 곱한 게 플러스 x제곱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려면 여기 x 있으니까 x 해줘야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없어져서 2차항 없게 나올 테고 이제는 상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 바로 맞추면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빠졌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뭔지 알겠지? 자, 그런데 요게 과연 근을 갖는가를 생각해 줘야 돼. 요게 근을 갖는가 판단하기 위해서 판별식 써보자. 그럼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C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양의 정수 A라고 나왔네. 그러니까 A는 양의 정수니까 1, 2, 3, 4, 5 하는 자연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1 빼기 4 곱하기 자연수 하면 얘는 무조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허근이야. 얘는 근을 갖지 않아. 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결국 미분한 게 그냥 1차 함수 그래프처럼 생각해줘도 상관이 없더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엄밀하게 뭐 대충 어느 쪽에서 이렇게 휘어있는 형태로 그래프가 나와. 대충 그려도 돼.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최소값 갖는다는 건 분명하지?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이 함수 전체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는 건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서 최소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만족하더라. 그래서 최소값을 구해야 돼. 자, 최소값 구하자. x에다 1 대입하면 되지? 최소값이 얼마냐면 1 대입해볼게. 1 더하기 2a 대입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나올 테고 더하기 a제곱. 이게 최소값이야.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고. 이제 요 2차 부등식만 풀면 되지? 3, 1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자, a 플러스 3과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a 플러스 1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0보다 큰 거니까 이쪽 아니면 이쪽이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든 3보다 크든. 그런데 양의 정수라고 나왔네. 그러니까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뭐야?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라고. 이해 갔죠? 별다른 거 없어. 별다른 거 없었고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 한쪽을 0으로 몰고 나타난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서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이면 되더라.
별다른 거 없었어. 자, 두 번째 문제도 보자. 두 번째 문제 보면 이번에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 0에서 2까지야. 0,2가 x가 0이고 y가 2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간이니까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구간에서 요것이 성립함을 보여라. 그러니까 뭘 해주면 돼? 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0과 2에서 잘라내고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것이 0보다 크다는 것만 보이면 되더라 라고 했던 게 지금 얘기한 거의 핵심이야. 그치? 자, 해보자. 그래서 구간은 972번. 자, 구간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구간이었고요. 함수가 y는 뿔 정리할게. x상승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이니까 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야 돼. 미분하면 3x 제곱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나오니까 x제곱 빼기 x 빼기 2 나오지? 2일로 유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3 빼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2를 근으로 갖고 있고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나오냐면 대입해봐야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 이렇게 나오지. 요거 더하기 k지. 이렇게 k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최소값 구하는 거지. 자,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가 이거 구할 필요도 없구나. 가만 이거 구할 필요도 없었네. 가만 생각하니까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갈 거 아니야. 이거 왜 구할 필요도 없었냐면 이거 최소값을 구해야 되잖아 우리. 근데 구간이 0에서 2인데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인데 이거 뭐하러 구했을까? 구할 필요가 없네. 여기가 x가 2인 거니까 0부터 2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만 남는다는 거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지금 등호가 비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만 남아. 이렇게만. 이해하지? 자, 여기서 2일 때 값이 얼마 나오는가만 확인해 보자. 2 대입해 볼게. 2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면 8. 2 대입하면 4인데 약분하니까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12 더하기 k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4 여기가 k 마이너스 10 나오겠다. 그치? 여기가 k 마이너스 10이야. 자, 여기서 우리 조심해야 돼. 얘가 0보다 뭘 보이는 거야? 이게 0보다 크다는 거 보이는 거지 지금?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는 거야. 근데 구간에서 잘린 게 이렇게 잘렸어. 여기는 지금 비어져 있어. 비어져 있어. 그러면 결국 이 y값이 k-10인데 k-10이 만약에 0이 되었다 쳐봐. 이게 0이 되었다 생각하면 이 y값이 0인 거니까 x축이 이렇게 존재하는 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도 이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2일 때는 지금 0이 됐어. 근데 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어쨌든 그래프가 떠 있을 거니까 0보다 큰 걸 만족할 거 아니야.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k-10은 0이어도 돼. 당연히 0보다 커도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k는 어떻게 돼야 돼? 1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등호가 들어가는 형태로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 조심하세요. 자, 두 번째 문제 그렇게 됐고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나서 마치도록 하자. 자, 마지막 문제는 여기다 풀까? 이거는 지우고 여기다 76번 풀이를 해보면 자, fx, gx가 있거든. 0과 3 사이 구간에서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대. 다른 말로 뭐야? f가 g보다 크다라고. 그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해? 전부 넘겨서 한쪽을 0으로 바꿔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0과 3 사이 범위에서 fx, 5x 상승 빼기 10x 제곱 더하기 k가 커야 돼. 뭐보다? gx보다 커야 돼. 5x 제곱 더하기 이것을 만족하게끔 k를 구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라고? 다 넘어가라고. 넘어가면 5x 상승 넘어가면 마이너스 15x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는데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걸 y라고 두고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자. 자, 미분하면 15x 제곱 마이너스 30x 이건 상수니까 없어지겠고 그러면 15x 빼면 x 빼기 2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0과 2를 근으로 갖는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는 형태인데 변역이 0에서 3이거든. 그러니까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는 형태 그래프가 그려져. 자, 여기가 x가 0이고 여기가 x가 2야. 0 여기서 두고 3 여기 어딘가 있을 테니까 0일 때 값도 알고 3일 때 값도 알아야겠네. 자, 0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 k-2 나오지? 근데 0과 3 둘 다 필요 없구나. 왜? 우리 최소값이 중요한 거잖아. 3이 어디 있어? 이게 뭐가 중요해? 0보다 큰 걸 보이는 거니까 최소값만 중요하지 우리? 자, 요때 y값은 뭐 비교할 필요가 없어 지금. 자, 그래서 2일 때 요 최소값이 중요하거든. 자, 2 대입해보자. 여기다 대입해야지. 2 대입하면 8호 40 여기다 2 대입하면 4 곱하기 15니까 60 더하기 k-2니까 결국 k-22야. 여기가 k-22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k-22야. 그게 아까는 여기 지금 최소에 해당하는 게 비어있으니까 등호가 들어갔는데 여기 차 있지? 이 최소가 어쨌든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지. 같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k-22가 이번엔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k는 22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같으면 안 된다는 걸 이해가지? 만약에 같아봐. 이렇게 같아봐. 이렇게 같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이 함수의 최소값이 0이 되는 거지? 0이 0보다 크진 않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돼야지. 그러니까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부등식과 미분까지 설명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 교재에 보면 요 이후에 속도가 속도, 변화율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우리 앞쪽에서부터 설명을 안 한 내용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계약하고 나서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로 이 단원의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